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막점 마쿠 형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진영, JYP죠.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JYP 박진영입니다. 오, 좋습니다. 예. 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JSC 장성철입니다. 북한에서 숙청당했던 장성택.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제가 서운해서 그래요. 눈빛이 이상한데요, 오늘? 그 당내 고급 정보를 우리 방송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하시면서 타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가서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근데? 설레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팩트 체커 뉴스톱 대표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JK 김준일입니다. 아, J네요? JK. 야, 제가 물꼬를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을 잘 세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흔히 설 민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로 뭐 과거와 같은 설 분위기 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정치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민심들을 파악했습니까? 글쎄요, 보통 이 대통령 선거 한 1년 남겨둔 설에는 네. 이 집안에 이 미는 후보가 달라서 찌진 굽다가 막 엎고 뒤지고 난리 치는데 전이죠, 전. 아, 전입니까? 네. 아직도 설 밥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이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야 후보, 특히 이제 야당 후보들이 없다 보니까 같이 올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당 후보들은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낙연 대표가 나름 선두권을 행사하는데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재밌게 논쟁을 하는데 미래의 주인공들이 이 밥상머리의 주인공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주 소수 일각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설 근황을 뭐 소개하면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찡찡이 밥을 어떻게 챙겨줄까 그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월 달에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98만 명이 줄어들었고 청년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설날 명절에도 대통령께서 반려견, 반려묘 근황을 들어야 되는 것이냐 대통령께서 좀 일자리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뼈 있는 말은 또 하시네요. 라는 일각의 아주 소수의 분들이 소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뭐 또 들어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왜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바닷가에 글씨 쓰는 것도 기사로 나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어요. 자꾸 비교해.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보 내지 말아야죠.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시민과 함께 이 엄중한 코로나의 겨울을 건너서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보궐선거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실제 선거 초반 말도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앞서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출마 선언도 가장 먼저 했었고 야권이 흥행을 주도를 했었는데 민주당은 그때 안 보였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1위를 하다가 지금 3위로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박영선 전 장관하고 1등을 다투고 있는데 분위기는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어요. 그 사이에 그렇죠.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 연말에 30%대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한 10% 가까이 그때보다 올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권의 상황이 좋아진 거고요. 두 번째는 박영선 장관의 지지도가 잘 나옵니다. 흔히 우리 이제 지지도에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보면 우리 밴드웨건이라고 해서 지지율들이 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이 호응해가는, 같이 말 타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박영선 장관이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하시면서 네.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정치인 장관들이 들어가서 구설도 많이 오르고 또 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이 그런 거 없이 이제 사실 중기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의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중요한 아픈 곳을 노름만져 줘야 될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무리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약간의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비호감이나 이런 것도 털어내고 강한 이미지였잖아요. 강한 이미지였죠. 강한 이미지였는데 강한 이미지는 없어지고
똑똑한 이미지는 또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러면서 지지도가 잘 나오면서 여권에 좀 반가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저는 저러한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야권이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 네. 정권 견제론, 심파론이 더 높아요. 아직까지는. 네. 구도상 야권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박영선 시장이 좀 높게 나오고 안철수 대표가 좀 떨어진 거는요. 박원순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영선 시장이 좀 높게 나오고 안철수 마음은 이미 가셨네. 마음은 이미 가셨어. 방송에서 마음이 없는 후보도 얘기하시느라 아닌데 얼마나 박영선 힘드시겠어. 시장이고 안철수 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께서 네. 좀 높게 나오는 거는요. 설 전후로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한 10개 나왔는데 네. 7개는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고 맞아요. 3개 정도가 박영선 전 장관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내려갔다 이런 분석은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어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권 후보 상호 간의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요. 그것 때문에 단일화가 될 것인가? 라는 회의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가 막 분산되고 실망하는 층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민주당의 기책 사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선거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야권이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김준일 기자 보시기에는 완전 꺾인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인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선거의 뭐 3대 뭐 요소라고 하면은 뭐 네. 보통 이슈, 구도, 인물 뭐 얘기를 네. 하고 여기 이제 바람까지 바람이 불면은 나머지가 다 필요 없을 그렇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바람은 전혀 불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인물들도 뭐 이제 약간 올드보이죠. 한 번씩 다 나왔던 분들 예전에 뭐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새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 정당당. 근데 역대 이제 선거를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의 그 승자의 득표율이 대충 50% 초반대였어요. 박원순 거의 신승을 합니다, 통상. 아주 신승은 아니에요. 네. 진짜 신승은 예전에 오세훈, 한명수 그때 47.4, 46.8. 그래서 그때는 진짜 박빙이었고 진짜, 네. 박원순 시장은 52.8, 뭐 56%, 53%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지만은 50% 초반대. 근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서울은 원래 전통적으로 좀 진보 세력이 또 많습니다. 진보한테 더 유리한 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여서 보수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좀 더 결집을 해가지고 표를 몰아주는 약간 동기 유발이 됐다라면은 이번에는 조금 그게 이제 약해진 상황인 거죠. 네.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대충 보면은 민주당 뭐 당 지지율이 한 40% 정도, 38에서 40 정도 나오고 뭐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거의 45%거든요. 네. 이번 선거는 거의 예전에 오세훈, 한명숙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현 정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빙이 될 것이다. 야권이 좀 더 셀 것이다. 뭐 그렇게 짚어주신 걸로 보이는데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권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명입니다. 지금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 양강구도인데 우상호 의원은 선명성을 좀 앞으로 내세우고 박영선 장관은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두 분 친하잖아요. 네네. 누가 더 좋아요? 엄마 아빠 더 좋냐 아, 그러면. 그리고 엄마 아빠입니까? 이 정도입니까? 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강점하고 약점 같은 예, 걸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과자 사준 분이 더 좋죠. 어. 박영선 장관님하고 이제 네. 같이 좀 일을 해봤었고요. 아하, 예. 예,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장관을 했다는 무게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지도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약간의 비호감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친문 세력들 간의 이 불편함도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지역구를 윤건영 의원,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의원에게 물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희석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들이 네. 본선 경쟁력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예.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이 지금 유리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586의 대표라고 하지만 이분이 험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조정하고 양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고 좀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선후배들에게 많은 좀 존경을 받는 그렇죠. 그런 분인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진보적인 아젠다를 좀 빨리 던져서 전설을 만들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좀 획기적인 진보적 정책들, 주거 관련이라든가 친환경 관련 또는 또 뭐 일자리 관련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선 장관이 많이 앞서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장관도 인지도는 높지만 이 비호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강인함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문재인 후보의 답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린다는 표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나 뭐 문재인 후보 시절에 일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단어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도 경선에서는 1위 하는 그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표현은 그거예요. 정쟁력 조사. 아. 양자 대결 해봤을 본선 때 갔을 때 유리하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누가 이겨 이거예요. 결국에는 당내 경선은요. 누가 이겨? 그래? 이 사람 이겨? 그 사람한테 몰림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박영선 전 장관이나 우리 우상호 후보 같은 게 잘 모르는데 박영선 장관 TV 나온 거 보면 이미지가 좋아요. 그냥 편하고 네. 그냥 좋아요. 목소리도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근데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박영선 장관 나오면은 그냥 귀 기울여 대고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우상호 이제 후보 나오면은 TV를 돌려버리게. 그 정도입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그런 이미지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후보가 이 프로를 자주 본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큰일 났네요. 네. 많이 서운하시겠네요. 네. 이 여야를 따라서 캠페인 네. 그 이미지 메이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제 이런 경선에서는 초반 결정 구조라 그래요. 그렇죠.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방송에 나가면서 이미지 쇄신하면서 초반 이미지 굉장히 잘 잡았단 말이에요. 또 박영선 장관도 여론조사가 잘 나옴으로써 그 덕을 본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언론이 또 예측 게임을 해요. 이 사람은 뭘 할까? 거기에 대해서 잘 부응해주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캠페인을 잘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좀 특별한 민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권 주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박영선 장관도 전 장관도 지금 1위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이 뭐 정치력이나 어떤 뭐 이념 논쟁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실무력을 과연 얼마나 나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이 실행 능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보는 좀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그게 네. 좀 검증이 된 것이다. 일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많이 났었어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이 국민들 마음 움직이는데 큰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 코로나19가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 이재명 지사님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로 예, 하도 됩니다. 예. 갑자기 지금요. 이재명 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 받아서 가족들과 아주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진심이 아니고 좀 혹시 좀 진짜로. 진심입니까? 그러니까 저 받을 때는 좀 이거 왜 주지라고 했는데 사용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여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여박. 어여박. 어차피 여권은 박영선.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여박. 앞에서 사실 두 분이 정리를 잘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인지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분 다 사선 의원이에요. 사선 의원인데 박영선 그러니까 후보가 먼저 도전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자 출신이잖아요. MBC 기자 출신이라서 상당히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이런 MB 장점. 때는 뭐 상당히 예, 했죠. 그렇죠. 굉장히 맹활약을 했죠. 예. 우상호 의원은 반면에 조금 그 참모형이에요, 사실은. 두 분 다 원내대표로 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전면에 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굉장히 박빙이 될 것으로 여야 모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압승, 우리 후보가 누가 나가든 압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내부에서의 좀 더 어떤 뭐 선명성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이기는 사람은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지금 경쟁력이 있는 박영선 후보를 더 몰아주자라는 약간의 쏠림 현상이 지금 이 차이를 벌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기도 붙여서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영선 후보의 아부. 아부가 통했다. 아부라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네. 그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에게는 저 사람 우리 편이야? 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계속 반대되는 입장에 서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출마 선언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모의국이다. 문재인 대통령 나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저희 쪽에서 보면은 남살스러워 그럴 텐데 아부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는 선거 전략상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맞죠, 부대변인? 아유, 부럽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보유국입니다, 이명박 보유국입니다 이런 이야기 못 하시잖아요. 아유, 큰일 나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 컨설팅을 하고 계신 우리 소장님께서 우상호 후보가 그 뭐가 좀 부족한지 그리고 컨설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반등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컨설팅 불가입니다. 이미 판세가 끝났어요. 저는 잔인하게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냥 뭐 정치 공학적으로 이분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것만 고치면 돼요. 이런 되게 힘들어요. 제가 또 적어왔어요. 그래도 미리 제가 또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선 의원인데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거는. 사선 의원이나 됐는데 원내대표까지 하셨잖아요. 원내대표 하시면서 탄핵까지 이끌었죠. 탄핵도 그렇죠. 했는데 근데도 이렇게까지 부각이 안 된 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본인 잘못이라니까요, 그거는. 누가 컨설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인지도와 지도가 없냐면 개인적인 호감도가 없어서 그래요.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분 더 중요한 거는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아닙니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는 왔다리 갔다리예요. 2018년도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원순 시장 민주당 시장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이거 높은 점수 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죠. 박원순 시장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 뜻, 성과, 정책 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것이 과연 우상호 후보가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긁어 부스럼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악순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언급한 속내는 뭘까요? 김준일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악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의 이제 어떤 귀책 사유로 지금 된 것인데 이거를 언급을 하는 것이 그럼 모든 친문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상호 후보한테 해줄 것인가,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회고적 투표가 됩니다. 이게 언급이 될수록 여권에 불리해요. 이 사안은. 또 하나 이제 본선 경쟁력.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약간 갈리겠지만은 민주당 지지자 아닌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박빙의 상황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 그 키포인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표를 깎아먹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월요일 날 그 인생 전체가 롤모델이라는 게 아니라 혁신이 롤모델이다. 적어도 혁신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좀 본받겠다. 이분의 인생 전체가 내 롤모델이다. 이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이슈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지금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 경선 룰 자체는 당원,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50대 50입니다. 근데 이제 권리당원표는 아마도 조금 우상호 의원한테 유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친문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 같아요. 그대로 쭉 갈 것 같습니까? 이 박영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50대 50인데요. 일반 여론조사도 국민의힘처럼 완전한 일반 여론이 아니고 정당 지지다와 무당파층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의 여론과 전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합니다. 같이 갑니까? 네네. 대체적으로 한 6대 3 정도로 거의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게 여론 조사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좀 그런데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문이란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박영선 캠프에 지금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을 했었죠. 친문의 복심 이런 별명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친문의 어떤 마음들 이런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으로 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장관들 정경도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양호 문체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자문위원단으로 국정을 같이 했던 분들이니까 상당히 이제 급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쏠림 현상이 뒤집기가 있는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쉽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경선도 끝나야 끝나는 거지 뭐 이대로 끝날 것은 아니다. 뭔가 남은 반전 카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권은 좀 쉽게 그래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분위기 같은데 야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야권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